여러분, 오늘 이 영상이 여러분을 찾아온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니에요. 저는 그것을 깊이 믿고 있어요. 세상에는 우연처럼 보이지만 실은 깊은 인연으로 연결된 만남이 있어요.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이 화면 앞에 앉아 계신 것이 바로 그런 만남이에요. 6월 21일이에요. 1년 365일 중에서 오직 단 하루뿐인 하지의 날이에요. 하늘이 가장 오래 열려있는 날이고 햇빛이 가장 길게 땅 위를 비추는 날이에요. 옛 어른들은 이 날을 하늘이 보물창고의 문을 여는 날이라 불러왔어요. 양의 기운이 1년 중 가장 높은 봉우리 위에 올라서는 바로 그 순간이에요. 여러분, 혹시 요즘 마음이 무거우셨나요? 열심히 사는데도 왠지 모르게 무언가 풀리지 않는 느낌이 드셨나요? 잠자리에 누우면 내일은 좀 나아지겠지 하면서도 아침이 오면 여전히 같은 무게가 어깨를 누르는 느낌이셨나요? 그런 여러분께 오늘이라는 날이 찾아왔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날이 왜 그토록 특별한지 아세요? 이 양기의 정점에서 어떤 색깔의 옷을 입고 밖으로 나가느냐에 따라 남은 반년의 재물 흐름이 완전히 달라진다고 전해져 왔어요. 제가 수십 년 풍수를 공부하며 수많은 분들의 삶을 지켜본 결과 이것은 단순한 미신이 아니었어요. 실제로 이 날의 에너지를 올바르게 받아들인 분들의 삶에는 분명한 변화가 찾아왔어요. 반대로 이 날을 아무렇지도 않게 그냥 흘려보낸 분들은 하반기 내내 돈의 흐름이 막혀 있다고 느끼셨어요. 오늘 이 영상에서 저는 여러분께 그 비밀을 하나하나 풀어드리려 해요.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옛사람들은 믿어왔습니다. 하지의 영상을 끝까지 보는 사람에게는 황금용이 날아든다고요. 그런데 중간에 멈추면 그 용은 방향을 틀어 다른 사람에게 가버린다고 전해져요. 부디 끝까지 머물러 주세요. 여러분의 그 선택 하나가 남은 반년을 바꿀 수 있어요. 여러분, 먼저 오늘이 왜 재물과 깊이 연결된 날인지 그 이치부터 말씀드릴게요. 하지는 24절기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절기 가운데 하나예요. 해가 가장 높이 뜨고 낮이 가장 길며 밤이 가장 짧은 날이에요. 이것은 단순히 계절의 변화가 아니에요. 하늘의 양기가 땅 위에 가장 많이 쏟아지는 날이라는 뜻이에요. 저는 젊은 시절 스승님께 이런 말씀을 들은 적이 있어요. 하지는 하늘이 땅에게 선물을 주는 날이다. 그 선물을 받을 준비가 된 사람만이 풍요를 얻는다. 그때는 그 말씀의 깊은 뜻을 몰랐어요. 하지만 세월이 흐르고 수많은 사람들의 운명을 곁에서 지켜보면서 비로소 깨달았어요. 하지의 양기라는 것은 만물을 자라게 하고 확장시키고 번성하게 하는 에너지예요. 그 에너지가 1년 중 가장 강하게 흐르는 날이 바로 오늘이에요. 여기서 오행의 이치를 잠깐 말씀드릴게요. 하지는 오행 가운데 화의 기운이 극에 달하는 시점이에요. 불의 에너지가 가장 뜨겁게 타오르는 때이지요. 그런데 오행에는 상생이라는 아름다운 법칙이 있어요. 화생토라고 하지요. 흙이 낳는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이 토의 기운이 바로 재물과 안정과 축적을 상징해요. 쉽게 말씀드리면 하지의 강렬한 불의 에너지가 자연스럽게 재물의 에너지로 변환되는 거예요. 옛 어른들이 하지를 재물의 문이 열리는 날이라고 부른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어요. 저도 처음에는 반신반의했어요. 그런데 30년 넘게 이 일을 하면서 하지의 기운을 제대로 활용한 분들과 그렇지 못한 분들의 차이를 눈으로 직접 보아왔어요. 그 차이는 놀라울 정도였어요. 제가 기억하는 한 분이 계세요. 수원에 사시던 박 선생이라는 분이었는데 작은 가게를 하시면서 늘 돈이 부족하다고 한숨을 쉬시던 분이었어요. 제가 하지의 이치를 알려드렸더니 그분은 처음엔 웃으셨어요. 옷 색깔 하나로 뭐가 달라지겠냐고요. 하지만 그래도 한번 해보겠다고 하시며 그의 하지의 노란색 손수건을 가슴 주머니에 놓고 다니셨어요. 그런데 그 뒤로 놀라운 일들이 하나둘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갑자기 단골 손님이 늘었고 오래 밀렸던 매상이 갚아졌고 생각지도 못한 곳에서 좋은 기회가 찾아왔어요. 물론 이것이 모두 옷 색깔 때문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어요. 하지만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올바른 마음으로 올바른 때에 올바른 행동을 한 사람에게 자연은 반드시 응답한다고요. 그리고 오늘 날짜에 숨겨진 비밀이 하나 더 있어요. 20일이라는 숫자를 보세요. 이 더하기 1은 3이에요. 3이라는 숫자는 우리 문화에서 천지인 삼재의 수예요. 하늘과 땅과 사람이 하나로 합쳐지는 수이지요. 우리 조상들은 3이라는 숫자를 특별하게 여겨왔어요. 3번 절하고 3번 빌고 3번 두드리면 문이 열린다고 하셨지요. 그만큼 3에는 완성과 통합의 기운이 담겨 있어요. 여기에 6월에 6을 더하면 6 더하기 3은 9가 돼요. 이러한 숫자는 장수와 완성의 수예요. 가장 큰 한자리 수이고 모든 것이 완성되는 수이지요. 옛 사람들은 날짜의 수를 모두 더해 9가 되는 날에는 하늘이 완전한 축복을 내린다고 믿어왔어요. 오늘이 바로 그런 날이에요. 이것이 우연의 이치일까요? 저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자연에는 우연이 없어요. 모든 것에는 이유가 있고 흐름이 있어요. 또한 하지는 예로부터 농사와 깊이 연결된 절기였어요. 옛 농부들은 이날 풍년을 기원하며 하늘에 감사의 마음을 올렸어요. 풍년이란 것, 재물의 풍요를 뜻하는 것이지요. 그리고 재미있는 것이 있어요. 하지를 기점으로 물의 흐름이 방향을 바꾼다고 전해져 왔어요. 물의 흐름이 바뀐다는 것은 돈의 흐름도 바뀐다는 뜻이에요. 이 파도를 제때 탄 사람은 하반기 내내 돈의 흐름을 자기 쪽으로 끌어올 수 있어요. 여러분, 혹시 최근 들어 돈이 잘 안 모이고 지출만 늘어나는 느낌이 드셨나요? 수입은 분명히 있는데 어디로 새는지 모르겠다는 생각을 하셨나요? 그렇다면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것 자체가 하나의 전환점일 수 있어요. 자, 이제 오늘의 핵심으로 들어갈게요. 여러분, 오늘 어떤 색깔의 옷을 입고 나가느냐가 정말 중요해요. 제가 오늘 가장 강력하게 권해드리는 색은 바로 노란색이에요. 금색도 좋아요. 그 이유를 말씀드릴게요. 아까 화생토의 이치를 말씀드렸지요. 하지의 불 에너지가 흙의 에너지로 변환되는 그 원리요. 토의 색깔이 바로 노란색이에요. 노란색 옷을 입는다는 것은 하지의 에너지를 온몸으로 받아들일 준비가 되었다는 신호를 보내는 거예요. 옛 어른들은 이렇게 표현하셨어요. 하지의 금빛 옷을 입는 것은 돈주머니를 활짝 여는 것과 같다고요. 저도 오래전부터 하지가 되면 반드시 노란색 물건을 하나 이상 몸에 지녀요. 어떤 해에는 노란색 손수건을 주머니에 넣었고 어떤 해에는 금색 팔찌를 찼어요. 꼭 온몸을 노란색으로 감쌀 필요는 없어요. 작은 물건 하나면 충분해요. 노란색 스카프도 좋고 금색 열쇠고리도 좋고 노란 꽃 한 송이를 옷깃에 꽂는 것도 아름다워요. 도움이 되는 색을 하나 더 말씀드릴게요. 빨간색이에요. 빨간색은 양의 기운을 직접적으로 활성화시키는 색이에요. 하지의 에너지를 한층 더 강하게 끌어당기는 힘이 있어요. 그리고 흰색도 좋아요. 흰색은 우행에서 금에 해당하고 금생수의 원리로 돈의 흐름을 부드럽게 만들어주는 역할을 해요. 반면에 오늘 피해야 하는 색이 있어요. 바로 검은색이에요. 검은색은 수의 기운을 품고 있어요. 수국화라고 하지요. 물이 불을 끈다는 뜻이에요. 하지의 양기를 꺼뜨리는 것과 같은 이치예요. 진한 남색도 마찬가지예요. 오늘만큼은 어두운 색보다는 밝은 색을 선택해 주세요. 만약 어쩔 수 없이 어두운 옷을 입으셔야 한다면 작은 노란색 소품이나 붉은색 소품을 하나 더해 주시면 돼요. 그것만으로도 균형을 맞출 수 있어요. 옷 이야기를 드렸으니 이제 방향에 대해서도 말씀드릴게요. 오늘 아침 6시에서 9시 사이에 밖으로 나가신다면 동쪽을 향해 걸어보세요.
떠오르는 해를 맞이하면서 양기를 온몸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아침 공기를 깊이 마시며 햇살이 피부에 닿는 것을 느껴보세요. 그 따스함 속에 하지의 에너지가 담겨 있어요. 점심때 11시에서 오후 1시 사이에는 남쪽을 바라보며 3분에서 5분 정도 햇빛 아래 서 계시면 더욱 좋아요. 이 시간이 하지의 에너지가 가장 절정에 오르는 때이거든요. 눈을 살짝 감고 햇빛을 느끼며 마음속으로 감사합니다. 한마디만 해보세요. 그 짧은 순간이 여러분의 하루를 완전히 다른 방향으로 이끌어 줄 수 있어요. 산책을 하신다면 나무가 있고 햇빛이 드는 곳을 걸어보세요. 나무는 목이고 햇빛은 화예요. 목생화, 화생토의 연쇄 에너지가 만들어지면서 여러분의 재물 기운이 자연스럽게 채워져요. 음식에 대해서도 한 말씀 드릴게요. 오늘은 노란색 음식을 드시면 좋아요. 감자는 하지 때 먹는 전통 음식이에요. 노란 빛깔의 토의 기운을 품고 있어서 재물 에너지와 잘 맞아요. 호박죽도 참 좋아요. 옛 어른들은 호박죽을 재물을 부르는 음식이라 하셨어요. 저도 매년 하지가 되면 호박죽을 한 그릇 끓여 먹어요. 그 금빛 빛깔을 바라보고 있으면 마음이 따뜻해지면서 동시에 풍요로운 기운이 몸 안으로 스며드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제 어머니께서 살아 계실 때 하지가 되면 항상 호박죽을 끓여주셨어요. 그때는 그것이 그저 맛있는 음식이라고만 생각했는데 나중에 풍수를 공부하면서 어머니의 그 정성 속에 깊은 지혜가 담겨 있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꿀물 한 잔도 권해드려요. 금빛 꿀의 달콤함이 달콤한 재물의 기운을 불러온다고 전해져요. 삼계탕을 드실 수 있다면 그것도 아주 좋아요. 여름의 원기를 보충하면서 양기를 높여주는 우리 전통의 보양식이지요. 작지만 큰 변화를 만들 수 있는 행동들도 알려드릴게요. 오늘 지갑을 한번 열어보세요. 오래된 영수증이나 기한이 지난 카드가 있다면 정리해주세요. 지갑 속을 깨끗이 비우는 것은 새로운 돈이 들어올 공간을 만드는 것과 같아요. 여러분, 지갑이라는 것은 돈의 집이에요. 집이 어지럽고 좁으면 사람도 머물고 싶지 않듯이 돈도 깨끗하고 여유로운 공간에 머물고 싶어 한다고 전해져요. 지갑을 정리한 뒤 잠깐 손바닥 위에 올려놓고 고맙다고 한마디 건네보세요. 작은 정성이지만 그 마음이 쌓여서 큰 복이 돼요. 그리고 아침 6시에서 8시 사이에 동쪽 창문을 활짝 열어두세요. 하지의 아침 양기가 집 안으로 들어와요. 집에 있는 화분에 물 주는 것도 좋아요. 나무에 물을 주면 목의 기운이 살아나고 목은 화를 낳고 화는 토를 낳으니 재물의 에너지 흐름이 자연스럽게 만들어져요. 그리고 오늘 가족이나 소중한 사람에게 전화 한 통 해보세요. 하지의 에너지는 사람과 사람의 연결을 통해 더욱 커진다고 전해져요. 인복이 제복을 낳는다는 옛말이 바로 이런 뜻이에요. 제가 오랜 세월 풍수를 공부하면서 가장 크게 느낀 것이 있다면 재물이라는 것은 혼자서는 절대 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반드시 사람을 통해서 와요. 좋은 인연이 좋은 기회를 부르고 좋은 기회가 좋은 재물로 이어져요. 그러니 오늘만큼은 오래 연락하지 못한 분께 안부 한마디 전해보세요. 그 전화 한 통이 여러분에게 생각지도 못한 복을 불러올 수 있어요. 여러분 지금 잠깐 자신이 입고 있는 옷을 한번 내려다보세요. 노란색이 있으신가요? 만약 아직 없으시다면 지금이라도 노란색 물건 하나를 가까이 두세요. 옛 어른들은 말씀하셨어요. 자신이 입은 옷의 색을 소리내어 말하는 것 자체가 하나의 선언이라고요. 이제 오늘 하루를 어떻게 보내면 좋은지 좀 더 깊이 들어가 볼게요. 저는 이것을 하지 재물문 열기라고 부르고 있어요. 가장 좋은 시간은 오전 11시에서 오후 1시 사이예요. 이 시간은 예로부터 오시라 하여 양기가 극대에 이르는 시간이에요. 준비할 것은 간단해요. 맑은 물 한 잔과
굵은 소금 조금, 그리고 흰 종이 한 장과 펜이면 충분해요. 먼저 소금으로 정화를 해주세요. 집 현관 앞에 소금을 한 꼬집 살짝 뿌려주세요. 이것은 오래전부터 내려오는 우리 풍습이에요. 소금이 나쁜 기운을 씻어내고 좋은 기운이 들어올 길을 열어준다고 전해져 왔어요. 저도 매년 하지가 되면 이 일을 빠뜨리지 않아요. 아주 작은 행동이지만 그 안에 담긴 정성이 중요한 거예요. 제가 20대 초반에 스승님을 처음 배웠을 때 스승님께서 가장 먼저 하신 일이 바로 현관에 소금을 뿌리시는 것이었어요. 저는 그때 여쭤봤어요. 왜 소금을 뿌리시느냐고요? 스승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소금은 바다의 정수이다. 바다는 모든 것을 받아들이면서도 스스로를 깨끗이 지키는 힘이 있다. 그 힘을 빌려 집의 기운을 맑게 하는 것이다. 라고요. 그 말씀이 수십 년이 지난 지금도 제 마음속에 남아있어요. 그 다음 맑은 물 한 잔을 손에 들고 마음속으로 3번 조용히 되뇌어 보세요. 재물의 문이 열렸습니다. 풍요가 저에게 흘러옵니다. 이렇게 3번 속으로 말한 뒤에 물을 한 모금 천천히 드세요. 이것은 재물의 에너지를 몸 안으로 들이는 것과 같은 의미예요. 물은 모든 것을 받아들이는 성질이 있어요. 여러분의 간절한 마음을 물이 품고 그것이 온몸으로 퍼져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흰 종이에 이렇게 적어보세요. 나는 풍요로운 사람입니다. 돈은 나에게 자연스럽게 흘러옵니다. 이 문장을 적은 종이를 곱게 접어서 지갑 안에 넣어두세요. 하지의 에너지를 담은 이 종이가 남은 반년 동안 여러분 곁에서 재물의 기운을 지켜줄 거예요. 저는 이것을 재물 선언문이라고 불러요. 선언이라는 것은 참 놀라운 힘을 가지고 있어요. 마음속으로만 생각하는 것과 직접 손으로 쓰고 품에 지니는 것은 완전히 다른 에너지를 만들어내거든요. 글씨를 쓸 때 한 획의 정성을 담아보세요. 서두르지 마시고 천천히 또박또박 쓰시면 좋아요. 그 정성이 글자 안에 깃들어서 여러분의 소원을 더 강하게 만들어줘요. 저도 매년 이 선언문을 새로 써요. 낡은 종이는 고맙다는 마음을 담아보내고 새 종이에 새 마음을 담아요. 마지막으로 박수를 3번 크게 쳐주세요. 짝짝짝. 이 3번의 박수는 하늘과 땅과 사람이 함께 증인이 되어 여러분의 선언을 확인하는 의미예요. 3이라는 수가 가진 천지인 하빌의 기운이 여러분의 뜻을 하늘에 전해줄 거예요. 운의 흐름을 바꾸는 방법도 하나 더 알려드릴게요. 옛사람들은 돈의 흐름이 물의 흐름과 같다고 믿어왔어요. 물이 막히면 썩듯이 돈도 흐르지 못하면 줄어든다고 했어요. 하지만 1년 중 유일하게 돈의 흐름을 다시 시작할 수 있는 날이라고 전해져요. 저는 이 비유를 참 좋아해요. 여러분 계곡의 맑은 물을 떠올려 보세요. 물은 막히면 고이고 고이면 탁해져요. 하지만 흐르기 시작하면 어떤 돌도 넘어가고 어떤 구석도 적시며 결국 넓은 강으로 나아가지요. 돈도 그와 같아요. 방법은 간단해요. 집에 있는 현금을 모두 꺼내서 한번 정성껏 세어보세요. 이것은 돈에게 여러분이 그것을 소중히 여기고 있다는 마음을 전하는 거예요.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을 자주 바라보듯이 돈도 관심을 받으면 머물고 싶어 한다고 옛 어른들은 말씀하셨어요. 그 다음 큰 금액부터 작은 금액 순서대로 가지런히 정리해 주세요. 흐름의 질서를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지갑이나 돈을 보관하는 곳을 서북 쪽에 두어 보세요. 서북 쪽은 풍수에서 건의의 방이에요. 하늘의 방이고 가장 큰 복목을 받는 방향이라고 전해져 왔어요. 이렇게 정리를 마친 뒤 조용히 감사합니다. 더 큰 풍요가 찾아옵니다 라고 한 번만 말해주세요. 밤에는 맑은 물 한 잔을 창가에 놓아두세요. 하지의 남은 에너지를 물이 밤새 담아주어요.
하지는 해가 가장 긴 날이지만 밤이 아예 없는 것은 아니에요. 짧은 밤이지만 그 안에도 특별한 기운이 있어요. 낮에 뜨거운 양기가 저녁 공기와 만나면서 부드러운 음양의 조화가 이루어지는 시간이거든요. 그 조화로운 기운을 물이 고스란히 품어주는 거예요. 그리고 다음날 아침 눈이 뜨자마자 그 물을 첫모금으로 드시면 하지의 재물 기운이 여러분에게 굳건히 자리 잡게 돼요. 아침에 첫모금이라는 것이 참 중요해요. 하루의 시작을 하지의 에너지로 여는 것이니까요. 여러분 여기서 정말 중요한 이야기를 해야 돼요. 위에서 알려드린 모든 것을 잘 실천하셨더라도 이 부분을 모르시면 재물의 기운이 빠져나갈 수 있어요. 오늘 하지에 반드시 주의해야 할 것들이에요. 첫 번째, 오늘 절대 돈을 빌려주지 마세요. 옛사람들은 하지에 돈을 빌려주면 반면의 재물이 함께 나간다고 전해왔어요. 양기가 최고조에 달하는 날 돈을 밖으로 내보내는 것은 재물의 문을 활짝 열어 바깥으로 쏟아지게 하는 것과 같은 이치예요. 누군가 오늘 돈을 빌려달라고 한다면 정중하게 다른 날로 밀어주세요. 두 번째, 오늘은 다투지 마세요. 양의 에너지가 극에 달해 있는 날에 화를 내거나 다투면 그 분노의 불꽃이 재물의 기운을 태워버려요. 화기가 너무 강해지면 그것은 더 이상 생명을 기르는 불이 아니라 모든 것을 태우는 불이 돼요. 오늘은 부드러운 말, 따뜻한 말을 해주세요. 달콤한 돈을 부은다는 옛말이 있어요. 저도 한때 이것을 깨닫지 못했던 적이 있어요. 오래전 하진날의 사소한 일로 가족과 크게 다툰 적이 있었는데 그해 하반기가 유난히 힘들었어요. 나중에 돌아보니 그날의 다툼이 쌓아둔 기운을 한순간에 흩어버린 것이었어요. 그 뒤로 저는 하지가 되면 일부러라도 주변 사람들에게 따뜻한 한마디를 건네려고 해요. 고맙다, 수고했다, 잘하고 있다 이런 말 한마디가 여러분의 재물 기운을 지켜주는 보호막이 돼요. 세 번째, 오늘은 값 나가는 물건을 버리거나 큰 규모의 정리를 하지 마세요. 하지는 쌓고 모으는 날이지 덜어내는 날이 아니에요. 큰 물건을 버리는 것은 재물을 문 밖으로 던지는 것과 같아요. 가볍게 먼지를 닦는 정도는 괜찮지만 대대적인 정리는 내일로 미뤄주세요. 네 번째,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온통 검은색 옷을 입고 나가는 것은 피해주세요. 어쩔 수 없다면 노란색이나 빨간색 소품 하나를 꼭 더해주세요. 다섯 번째, 오늘은 돈에 대해 부정적인 말을 하지 마세요. 돈이 없다, 힘들다 이런 말은 오늘만큼은 삼가주세요. 말은 곧 기운이에요. 양기가 극대인 날에 한 부정적인 말은 평소보다 몇 배로 증폭되어 돌아온다고 전해져요. 이것을 저는 메아리의 법칙이라고 불러요. 산에서 소리를 지르면 메아리가 돌아오듯이 우리가 내뱉은 말도 세상에 퍼져나갔다가 고스란히 돌아와요. 특히 하지처럼 에너지가 강한 날에는 그 메아리가 더 크고 더 빨리 돌아오는 거예요. 대신 이렇게 말해보세요. 풍요가 오고 있습니다. 이 한마디가 여러분의 하반기를 바꿔줄 거예요. 여섯 번째, 부엌을 깨끗이 해주세요. 부엌은 집안에서 화의 기운이 머무는 중심이에요. 하지 에너지를 온전히 받으려면 이곳이 깨끗해야 해요. 특히 싱크대에 물이 고여 있으면 재물의 흐름이 막힌다고 전해져 왔어요. 잠들기 전에 부엌을 한번 닦아주시고 고인 물은 모두 빼주세요. 부엌이라는 것은 가족의 건강과 재물이 함께 만들어지는 공간이에요. 음식을 만드는 곳이고 불을 쓰는 곳이고 물을 쓰는 곳이지요. 화와 수가 함께 있는 유일한 공간이에요. 그래서 이곳의 균형이 무너지면 집 전체의 기운에 영향을 준다고 옛 어른들은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이 주의 사항 가운데 혹시 모르고 하실 뻔했던 것이 있으신가요? 있으시다면 지금이라도 알게 되어서 정말 다행이에요. 옛 어른들은 말씀하셨어요.
한 사람이 실수를 피하도록 도와주는 것은 그 자체로 복을 짓는 일이라고요. 여러분 여기까지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해요. 끝까지 이 자리를 지켜주신 여러분은 정말 대단한 분들이에요. 옛사람들은 믿어왔어요. 중간에 떠난 사람의 운은 끝까지 남은 사람에게로 옮겨간다고요. 지금 이 순간 하지의 재물 에너지가 여러분을 향해 모이고 있어요. 저는 이 자리에서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바라보며 마음속으로 축원을 올리고 있어요. 이분들이 오늘 하지의 빛 아래에서 새로운 시작을 맞이하시길 하고요. 저는 여러분께 이 말씀을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어요. 오늘 여러분이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신 것은 단순한 선택이 아니에요. 그것은 여러분 스스로가 풍요로운 삶을 향해 한 걸음 내딛겠다는 결심이에요. 하지의 양기가 여러분의 결심 위에 내려앉아 남은 반년 동안 빛나는 길을 열어줄 거예요. 또 여러분을 찾아올 거예요. 그것은 마법이 아니에요. 올바른 날에 올바른 마음으로 올바른 행동을 한 사람에게 자연이 주는 보답이에요. 제가 평생 풍수를 공부하며 깨달은 것이 하나 있어요. 재물이라는 것은 먼 곳에서 오는 것이 아니에요. 이미 여러분 곁에 와 있는데 다만 문이 닫혀 있어서 보이지 않았던 거예요. 오늘 하지를 통해 그 문을 열어주신 거예요. 이제 그 문은 활짝 열렸어요. 들어오는 풍요를 두 팔 벌려 맞이해 주세요. 인생이라는 것은 참 신기해요. 포기하고 싶을 때가 가장 가까이 와 있을 때인 경우가 많아요. 여러분이 힘들었던 시간들은 헛되지 않았어요. 그 시간이 있었기에 오늘 이 자리에서 새로운 문이 열린 거예요. 봄에 씨를 뿌린 농부가 여름의 뜨거운 해 아래에서 열매를 기다리듯이 여러분이 뿌린 정성과 노력의 씨앗이 이제 하지의 햇빛 아래에서 싹을 틔우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영상이 마음에 와닿으셨다면 댓글에 대제물을 받았습니다 라고 적어주세요. 이것은 단순한 글자가 아니에요. 여러분의 입으로, 여러분의 손으로 직접 선언하는 것이에요. 저는 그 댓글 하나하나를 읽으며 여러분의 풍요를 함께 기원하고 있어요. 그리고 아직 구독을 안 하신 분이 계시다면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알림 설정까지 해두시면 매일 아침 여러분의 하루를 여는 따뜻한 이야기가 찾아갈게요. 옛 어른들은 좋은 소식의 길을 열어두는 것 자체가 복을 부르는 행위라 하셨어요. 구독이라는 작은 행동이 여러분의 삶에 큰 행운의 문을 열어줄 거예요. 여러분의 남은 반년이 풍요와 평안으로 가득하시길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하지의 따스한 햇살이 여러분의 마음과 지갑과 가정 위에 오래도록 머물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미 충분히 잘 살아오셨어요. 앞으로는 더 좋은 날들만 기다리고 있어요. 고맙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